오늘은 저희 채널 TV가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 채널 TV를 소개를 하면 저희는 부동산을 비롯해서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각 분야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쏙쏙 파헤쳐 보는 코너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부동산 뉴스를 쏙쏙 들여다보는 쏙쏙 부동산 코너를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의 부동산 뉴스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전망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분이시고 부동산 도사이신 이윤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대표님께서는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분야 뉴스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당연하죠. 네. 요즘 일단은 대통령 선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간에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실패한 정책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거에 의한 선거 결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이. 근데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하고 상대적으로 좀 다른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걸 좀 쏙쏙 들여다보고 네. 그걸 파헤쳐서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그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부동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좀 보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헤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양도세 중과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독자 여러분께 기사도 같이 보면서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이신 이윤환 대표님의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자, 양도세 중과 완화 힘 실는 윤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라는 헤드라인이에요. 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대선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25일 날 국토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자, 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셔서 업무 보고에 그 의지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의지를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지금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굉장히 조금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좀그 단점 때문에 네. 또 선결과 이렇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아서 네. 좀 이렇게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소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부동산은 정말 어느 정책이든 또 어느 누구든 우리 그 국민들한테는 정서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좀 심도 있게 좀 지켜보고 바라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있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뚜껑은 열렸습니다. 열렸고 또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관심 있던 분야 중에 하나도 부동산 분야였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 특히 공약한 대로 그게 과연 실천에 이루어지는지를 또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어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이다. 어떤 세금 부과를 그렇게 했다고 보시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론으로 따진다면은 한 사람이 한 주택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는 비판적인 그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1주택 팔 때는 그렇지 않은데 2주택, 3주택째 팔 때는 이렇게 세금을 이제 양도세를 더 이제 중과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징벌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맞겠느냐? 라는 부분도 한번 뒤집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유 경제 체제에서 특히 우리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런 논리들도 많은데 과연 이 정부에서 그런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느냐라는 또 평가가 향후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경우는 아담 스미스는 이제 경제학자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1700년대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1776년일 거예요. 국부론이라는 이론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뭐 많은 분들 알고는 계세요. 그게 뭐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제 과도하게 이제 기초적인 그냥 잘 흘러가고 있는 시장 질서에 개입을 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그렇죠. 일컫는 말인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배추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배추가 이제 흉작이 들었어요. 이게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배추 물량이 적은 관계로 배추 가격은 굉장히 급등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 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경작에 뛰어들었단 네, 말이에요. 배추농사 막 해버리죠 또. 근데 또 굉장히 풍년이 네,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배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또 시장에 내놓으니까 가격이 또 굉장히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계속 거듭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장 질서 가만히 내두면 될 걸 인위적인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시장 기능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지 네. 않느냐 하는 부분처럼 사실은 부동산 정책도 내면 낼수록 부작용이 앞선 게 옛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네, 맞습니다. 상황들이 그런 적이 또 있었었죠. 네. 네. 그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좋은 뜻에서는 좀 이렇게 잘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다시피 어떤 뭐 그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과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일어난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윤환 대표님처럼 부동산 전문가분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분야 중에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규제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완화책을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책을 썼다고 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될 때는 완화책을 쓰는 쪽으로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규제책 완화책보다도 시장 기능에 좀 네. 맡겨야 될 부분을 과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출범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이 사실은 그 전에 IMF 들어서부터 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는 분양도 잘 되질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완화책 즉 하나만 사주세요. 이래서 이런 세금 혜택도 드리고 저런 혜택도 드릴게요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좀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렇게 좀 그 활기를 띠게 되는 그거를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양도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종부세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좀 오르는 듯 하니까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된 이후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또 오르는 듯하지? 라고 이제 규제에 손을 댔다가 거기서부터 보세요. 2017년 8.2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네. 2019년은 9.13 대책을 발표를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2020년은 12월 16일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은 7월 20일 발표를 또 했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28번을 계속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또 물론 이제 공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급 대책을 한 것도 2018년이죠. 굴산 대책 때인데 이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사람이 자유롭게 팔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놓은 자체가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어떤 징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제도를 이제까지 굽히지 않고 끌고 왔느냐 결국은 자, 그 부분은 이제 역사가 평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네. 양도세, 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뭐 모르는 불인이라고 하잖아요. 불인이 분들께서는 양도세가 정확하게 뭔지,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쉽고 짧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뭐 양도세라는 부분은 이제 일단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기초적으로 소득세라는 부분만 따진다면 양도소득세 말고도 여러 소득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소득세율에 대한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소득세라는 부분은 국세예요. 국세,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본 소득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이제 6%에서 45%로 차등해서 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 이제 소득이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많이 낼 것이고 소득이 좀 적었다라고 하면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율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금액에 따라 6%에서 이제 45%로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기본 이제 예를 들어 6%예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2주택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뀐 제도에선 이제 2주택은 20%를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네, 3주택은 30%를 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전에는 이제 10%, 20%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 내가 세금 뭐 10% 정도, 20% 정도 더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6%가 이제 20% 하면 26%로 늘어났어요. 그럼 세율적으로.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거의 뭐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세금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세금 관련해서는 소수점 수치도 사실은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금액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두 자릿수가 뭐 바뀐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우리 지금 납부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부담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도 그렇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어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이 팔라고 막상 하다 보니까 세금이 10% 20%가 더 추가되는 게 아니야. 세금이 2배 가까이 그 이상 더 내야 돼. 그러네요. 못 팔겠네. 네. 그럼 갖고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증여를 줄까? 증여세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팔 물건들이 안 나온 거예요, 시장에. 네. 물건은 없고. 그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네. 시장을 부작용을 만들어놨다. 그 그렇게 말씀이신 된 거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은 하는데 그건 인위적인 공급, 뭐 신도시를 만들어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죠. 했다라 해서 네, 하는 네. 거 말고 팔고 싶은 사람이 팔게 그러니까 놔뒀어야 될 거를 제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격 상승 가장 큰 요인이 양도세 중과다. 저는 네. 그렇게도 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의지는 양도세 중과를 한 2년 정도 유예를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네. 혹시 양도세 중과가 완전 폐지까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양도세라는 부분에 이제 제도 자체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법이 있고 령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법은 누가 고치냐면 국회에서 그렇죠. 고치는 거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시죠? 그 네. 밑에 이제 령이 있어요. 네. 시행령은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결국은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냥 바꿔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세율이나 여러 가지 장치 제도 자체가 법에 있느냐 령에 있느냐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다면 그럼 이제 기득권적인 민주당 측에서 172석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순순히 통과를 시켜 주겠느냐 쉽지 하는 않겠죠. 것도 네. 문제죠. 지금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지금 그렇죠. 많이 불편하신 것 그래서 같은데. 이걸 예. 바꾸겠다는 내용보다도 한시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순기능 즉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봤더니 괜찮았네 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그게 뭐 바뀔 필요도 있겠네라고 해서 이제 법까지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를 그러면 이제 느끼겠죠. 대표님 말씀 조금 요약하자면 일단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선에서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소 야대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시 여대 야소가 되는 상황이 돼서 주택법이나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될 때는 마찬가지로 많은 더 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TF 네. 팀장 분이 이제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 예. 이제 신교원 교수님이 예. 이번에 계셨죠.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분 생각 자체가 이제 시장 질서에 네. 맡기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순기능적으로 더 강조하시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제도 개선, 즉 규제책을 써왔던 거를 하나 둘씩 이제 풀려고 노력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풀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대로 국회에서 풀어야 될 내용, 좀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처음부터는 우선은 정부에서 풀어야 될 내용으로 차츰차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기사는 지금 양도세 중과였는데 제가 종합부동산세도 잠깐 여쭤봤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도 잠깐 짧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자, 일단은 종부세도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네.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라는 내용 정확하게 그 세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네. 뭐냐, 주택 부분, 네. 그리고 토지 부분, 그리고 토지를 깔고 있는 건물 부분. 그래서 서로 영역이 침범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주택 부분이라고 그러면 물론 개인 명의예요. 다 개인 명의고 그 개인 명의 간 얼마를 공제를 해주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종부세를 부담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 같은 사람들은 재산세 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또 처음에 이제 헌법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내가 내고 있는데 네. 웬 종부세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중부가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에서는 그냥 이중부가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신 이제 종부세 낼 때 그 재산세 부분은 뺍니다. 예, 근데 이제 종부세 제도 자체가 이제 재산세하고는 틀리게 과하거든요. 특히나 1주택 갖고 계신 게 아니라 2주택, 3주택 갖고 있을 때 세율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금액 단위별로 세율 계산했을 때 재산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징벌적 성향이 좀 강했었네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다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과연 벌 주는 게 맞는 건지 교화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건지는 아무튼 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누구든 벌 받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제가 없죠.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택이 없는 분들이 상담하기보다는 1주택 이상, 네, 2주택, 3주택 여러 주택을 갖고 있거나 뭐 또 다른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요. 근데 그분들 대다수 분들이 정말 못 살겠다. 종부세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 1년에 한 번 낸 거 뭐 그래 뭐 강남에 집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5천 6천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그러니까요. 받겠죠. 작년에 이제 제 주위에 계셨던 지인분들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얼마 나올까 막 벌벌벌 진짜 떨시면서 네. 나중에는 막 심한 말씀까지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대표님 고객분들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군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 되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향후 전망이 중요하죠. 그 부동산을 계속 가져가는 게 네, 낫냐, 네, 네. 아니면 파는 게 낫냐 이런 부분인데 만약 판다면 아니면 이거를 이제 징여를 줘서라도 좀 절세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낫냐예요. 또 뭐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인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처음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완화책,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가입을 하시면 혜택을 많이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7년 파리 대책 때 그런 대책을 썼으면 반대로 2018년 9.13 대책 때는 오히려 규제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러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대표님께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네. 많은 혜택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지금 뭐 단순하게 향후 전망이라는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해법이라는 부분은 부동산 세금도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있고 심지어 이제 건강보험까지도 네. 관여가 되는데 아, 내 그렇죠. 명의로 했을 때 과연 내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세금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헤쳐서 네.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도움을 받으시게 되는 네. 결과가 되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도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환 대표님처럼 평상시 때도 꾸준히 공부하시고 계속 공부해야 예. 돼. 이제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일단은 개정세법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가요. 그러면서 어떤 생방송하면서 답변을 드려요. 고민상담 코너를 했는데 네, 바로 생방송. 예. 그러면 그분들은 재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 말 한마디를 믿고 살까 팔까 말까도 고민하는 그렇죠. 판국인데 그걸 제가 잘못 전달해드리면 엄청난 재산 그럼요. 피해가 그럼요.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만 지금 기사를 보고 있지만 네네. 이렇게 지금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든지 네. 이럴 때 예전에 방송하셨던 것처럼 네. 전화 상담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많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십수년 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 때 이제 어떤 게 이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있냐면 시청자분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너무 또 다시 뵙고 싶었고 네.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 연결이 됐네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제 얘기를 듣고 어떤 거를 사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서 아주 뭐 대박을 맞았다. 와. 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제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이런 표현하시는 표현이 거예요. 맞지 뭐지만 한 가정을 살리셨네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이 그걸 팔까 말까 고민을 막 하던 차였어요. 근데 제가 팔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안 팔고 놔뒀더니 그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네, 네, 아파트인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놔두니까 뭐 2배, 3배 네, 네. 뭐 이제 그럼요. 올랐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드렸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실시간 고민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저는 정말 제가 항상 신조가 홍익 인간이 되자. 아우, 또 여기 홍익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이게 그 이제 기부를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재능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하고 이제까지 상담을 했어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상담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 그러시네요. 그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상담을 하다가 그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쌓인 그런 뭐 어떤 노하우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굉장히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너무 네. 너무 좋은 마음씨신 것 같고요. 호를 하나 지시죠. 홍익
이윤환 아니면 당군 이윤환 뭐 이런 거 하나 홀 하나 지셔도 괜찮지 너무 않을까? 거창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제가 홍익 이윤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술 약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불구스레해지면은 홍익 됐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야, 그런 알겠습니다. 표현에서 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좀 네. 받아들일 의미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긴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네. 다음에는 저희가 제작진과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직접 전화 상담까지도 할 수 있는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사 내용들은 이제 쭉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윤환 대표님께서는 지금 뭐 계속 말씀 중에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향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짧고 한번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제 축구에서 네, 소위 감독 코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선수 기용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그 실제로 감독이 가가지고 골 넣거나 뭐 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누구를 어떤 분야에서 기용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뭐 김현미 장관 뭐 나름대로 잘하셨겠죠. 하지만은 부동산에서 뭘 알아? 라는 거 또 그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 뭘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분을 기용을 하는 게 맞다면 지금 이제 그 심기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장 기능에 더 맡기자라는 취지거든요. 즉 규제책을 자꾸 완화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규제책을 서서히 시장 기능에 맡기도록 이렇게 완화하는 정책을 반드시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 규제책,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주제 자체가 양도세에 대한 중과 완화라는 부분이 과연 그 부동산 가격에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완화까지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꼭 필요로 하지 않은가 싶어 파실 분들은 팔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물량이 시장에 좀 나왔다. 네. 파실 분들이 네. 그럼 그분들은 그냥 양도세는 어차피 내야 되니까 그냥 중과가 아닌 기본적인 양도세를 내고 팔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내려갈 수 있겠다. 네. 물론 나중 시장을 봤을 때 그럼 계속해서 빠질 수 있겠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를 건 또 오르고 떨어질 건 떨어지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시장 경제 그리고 네. 부동산의 어떤 가격 편차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 알겠습니다. 양극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은 어쨌든 그 양도세 완화라는 부분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따를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도사 홍익 이윤환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쉽게 잘 이해가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채널 TV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쏙쏙 들어보다 보는 코너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쏙쏙? 다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쏙쏙.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저희가 재밌고 쉽게 풀어가는 그런 얘기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